느닷없이 금융위원장과 공유경제업체 이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발언으로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인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재용 소카 대표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주죠. 이재용 대표를 향해서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일단 그 대목부터, 난타전 대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금융위원장 최종국 금융위원장이에요. 사실은 이 소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금융위원장의 주무 업무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주무부처 김현미 장관 일인데 다른 정부 부처의 일에 관해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불편한 말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타다 대표란 분이 하시는 언행과 비난은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맹비난을 한 거죠.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혁신의 동력을 악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급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재용 대표를 콕 집어서 무례, 이기, 오만이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소카 다음 창업주 이재용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그러면서 어쨌든 새겨 듣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은 새겨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로 봐서 일단은 확정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상당히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냈다는 거죠. 박소윤 기자, 이재용 대표는 누구이고 이 같은 최종국 금융위원장과의 어떤 난타전이 시작된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왜 그런 겁니까? 일단 포털사이트 다음에 창업자인 거는 아까 김진 앵커도 얘기했고 워낙 유명한 분이죠. 네.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다음을 창업했고 거기서 한메일 그리고 카페를 공전에 히트를 시켰어요. 다음 카페를 이분이 만든 거군요. 그렇죠. 공전에 히트를 시켰죠. 그리고 1999년에 그렇게 히트를 신 후에 그 다음을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벤처 재벌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에게 좀 밀리면서 결국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이제 다음을 나오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KBS 뉴스 앵커 황현정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면서 그분의 남편이군요. 네, 결혼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음을 나온 이후에는 현재 그 소셜 벤처 인큐베이터 업체인 소풍의 대주주이자 지금 방금 얘기한 타다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소카. 네, 그렇습니다. 그 소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런 그 전부터 약간 정부 관료들과의 잡음이 노출이 되어 오긴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까지 맡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이 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과 어떤 정부 인사와 네. 이재용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었다. 그렇죠. 혁신산업 그 4차 혁명을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꾸려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12월에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관료들을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 2월만 해도 이 카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카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재용 대표는 이런 말을 해요. 공유 경제는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도대체 조선시대 부총리냐 아니면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현대사의 부총리냐라고 꼬은 거군요. 네,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유 업체들과 이 택시 업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정부와 이재용 대표 등 이 공유업체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말이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무례하다, 이기적이다, 오만하다라고 비판을 했던 이재용 대표 발언도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발언을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문제 삼은 겁니다. 최근 이 타다, 택시 업계에서 이 타다가 이제 밴 형태의 이제 택시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서비스죠. 타다와 관련해서 이제 택시 기사들 몇 분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또 단체 행동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이익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수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회적 대탑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니 공유경제를 할 의지가 있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김병현 박사님, 글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 이재용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뭔가 동의하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뭔가 기분 나빠 보이는데 이게 기분 나빠할 만한 발언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본인의 주무부처 업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같은 메시지를 쏟아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공유 차량을 이끌고 있는 소카의 이재용 대표의 활동으로 인해서 개인 택시 사업자 등과의 마찰들이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과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재용 소카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 정부에서 혁신 성장에 관련된 본부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 기업인들 참 많이 방북했는데 그때도 이재용 대표는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혁신 성장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길을 열겠다고 나섰는데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데 사회적 타협하겠다면 뭐가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나는 문제를 반대적인 급부로서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 성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2주년 취임 기념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 성장 얘기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미래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유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전기차, 두 번째는 공유 차량,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혁신성장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 약간 정부의 어떤 말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뭐가 화가 나 있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것을 혁신성장 본부장을 맡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직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왜 발끈한 겁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재용 대표의 발언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혁신성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속도를 맞춰가게 됐을 경우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게 되니까 그걸 사회적 타협이라 된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재용 대표가 스스로 본부장을 물러나면서 그 당시에 하나의 만평 사파를 소개했는데요. 그 사파를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있습니다. 그 사파의 내용을 보면 바로 저 내용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날 건데 영어로 써 있는데요. 뭐냐면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인데 그런데 나는 현재 실패 절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런 방식의 사파를 하나 올리면서 호련히 떠나게 됩니다. 6월 프로포절. 그러니까 예.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다. 제안은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우리는 기존에 그냥 실패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익숙해졌어. 이게 더 편하다. 제가 바라보는 이재용 대표의 마음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 되자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혁신성장 본부장까지 지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되는데 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이거 의미 없으니까 난 떠나겠다. 떠나고 나서 본인이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끝내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금융위원장까지 나서갖고서 이재용 대표를 비판하니까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